오늘의 싱가포르 뉴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지역 감염자가 3명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탄톡생 병원의 간호사였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창의공항 1터미널 이민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었어요. 탄톡생 병원 간호사분은 2월에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간호사와 함께 일하는 의사와 환자들이 감염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양성 결과가 나왔대요. 하지만 추가 검사 중이라서 수요일날 감염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지역 감염자가 16명이 나왔는데요. 8명은 탄톡생 병원 간호사분과 연계된 감염자들이고요. 7명은 창의공항 이민국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의 가족분들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투아스하우스 지역 커뮤니티 케어 시설에서 청소부로 일하시던 분이 이분 역시 2차 백신 접종까지 다 맞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부키티마 캠퍼스에 위치한 서밋의 음식점에서 주기적으로 또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런 케어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정기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탄톡생 병원은 현재 입원 환자 병문안을 금지한 상태고요. 감염자 방문 장소로는 시티 하비스 처치, 내셔널 유니버시티에 있는 푸드코트, 난양공대 스타벅스, 하지 파티마 모스크, 정션 에잇, 앙모교 허브, 비보시티 등이 포함되었고요. 그리고 로얄 플라자 쇼핑몰에 있는 카로셀, 북이스 정션에 있는 툭툭차, 오차드 센트럴에 있는 유니클로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장소를 방문하신 분들은 방문하신 날부터 14일간 몸의 증상을 자세히 살피신 후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얼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탄톡생 병원 코로나19 클러스터가 우려되지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총 9건의 지역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싱가포르는 페이나우라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 카카오페이랑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시스템이 태국의 프롬프트 페이 버전과 연동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나라의 이렇게 빠른 지불 시스템 연계는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페이나우는 12개 은행 중에서 DBS 은행, OCBC 은행, UOB 은행과 태국의 4개 은행, 방콕 은행, 카시코른 은행, 쿠룽타이 은행, 시암 상업은행과 함께 이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요. 참여 은행을 점차 늘리고 이체 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하루에 최대 $1,000 혹은 25,000바트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5분 이내에 송금이 완료 가능하고요. 수수료는 전 세계 평균이 11%인데 반해서 약 3에서 5% 미만으로 저렴하게 책정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아세안 전역으로 이런 시스템을 넓히는 거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PSL이가 올해 폐지가 된다고 해요. 저는 말레이시아도 PSL이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PSL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보는 국가 졸업 시험이거든요. 그 성적에 따라서 중학교로 올라가는데 싱가포르에서는 거의 우리나라 대학 입시만큼 중요한 시험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근데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말레이시아가 이 시험을 폐지하는 이유가 이 시험이 너무 중요하게 여겨져서 이 시험 때문에 다른 배움의 기회를 어린이들이 놓치고 있어서 이 시험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기사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데요. 학교 자체에서 보는 시험으로 대체한다는데 그럼 결국 성적별로 중학교에 가는 건 그대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싱가포르도 올해부터 PSL 점수 체계가 바뀌는 이유가 한 점 한 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어떤 밴드 안에 들어갈 성적이 되면 다른 취미 활동도 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바꾼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PSL 자체를 없애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싱가포르이 PSL을 없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월 28일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빙하가 빠른 속도로 질량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질량을 잃는다 하면 그만큼 빨리 녹아내린다는 얘기거든요. 싱가포르도 섬나라라 해수면 상승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70%의 싱가포르 코스트라인이 댐과 같은 하드 스트럭처로 보호되고 있고 해안가의 벽도 쌓고 모래주머니도 쌓는다고 합니다. 바위가 있는 해안가는 자연적으로 파도를 막아준다고 하고요.
산호 같은 경우에도 폭풍우가 치거나 할 때 파도의 영향을 좀 줄여준다고 합니다. 16% 정도의 해안가에는 맹그로브 나무가 있는데 이들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바닷가에 있는 맹그로브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파도가 치는 것을 좀 막아주니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1970년대와 비교했을 때 해수면 상승이 약 14cm가 더 높아졌다고 하고요. 투아스에 새로운 항구를 짓고 있는데 이 해수면 상승을 고려해 기존보다 5cm 높여서 짓고 있고 2030년까지 해안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깜뽕 글램에 가보신 분들, 특히 하지레인에 가보신 분들은 거기 굉장히 알록달록한 컬러감이 굉장히 풍부한 벽화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사진도 많이 찍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벽화가. 여기 사진 찍으러 가시려면 주로 오전에 가시는 게 좋아요.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가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11시, 12시쯤 되면 이제 가게들이 영업을 시작해서 사람들이 밖에 테이블에 앉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누군가 손님이 앉아 있으면 그 벽에 있는 벽화에서 사진을 찍기가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오전에 일찍 가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화려한 컬러감의 옷을 입고 가면 사진이 훨씬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싱가포르의 할리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촉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달라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일본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일본 전체 인구의 1.6%만 접종했는데 이는 부유한 나라들 중 가장 느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의료진이 접종한 거라고 합니다. 부진한 접종 캠페인과 부족한 의료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의 백신 접종은 올해 말이나 되거나 아니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 간호사들은 올림픽 주최 측이 500명을 올림픽에 배치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비필수적인 행사로 전형되는 소모품 졸개가 아니다라고 항의를 했어요. 간호사들이 과도한 과로와 저임금, 극심한 스트레스, 환자 사망의 트라우마 등으로 무더기로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데 올림픽에 500명을 차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간호사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데요. 아무튼 한국은 일본 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 선수단들이 백신을 맞기 시작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처음 출전하는 선수도 있을 테고 어쩌면 이번 올림픽이 선수로서 마지막 올림픽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지금 마음이 굉장히 좀 착잡할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질병이 안 생기면 좋겠는데요. 이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런 바이러스성 질병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거의 5년에 한 번씩은 꼭 나왔던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가 나왔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가 나왔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이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물론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가고 많은 사망자가 나오곤 했었죠. 나머지 질병들은 일부 국가에서만 유행했던 것 같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사스가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또 사스가 한번 걸리면 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싱가포르에서는 한국에서 사스에 대한 사망자가 안 나오니까 아마 김치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해서 그런 소문이 돌면서 슈퍼마켓에 김치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대요. 제가 이 얘기는 내셔널 뮤지엄 가면 지금 지하 1층에서 어떤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시 마지막 부분이 과거 싱가포르에서 이제 사스가 있었고 지금 현재는 코로나가 있다 뭐 이런 전시였어요. 근데 그 전시에서 그 도슨트, 싱가포르 도슨트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삼성이 1분기에는 46%의 이익을 보았지만 2분기에는 반도체 칩 부족으로 모바일 세일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비단 삼성뿐만이 아니라 애플, 포드 등도 칩 부족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인비 선수가 싱가포르에 와 있더라고요. 센토사에서 열리고 있는 HSBC의 여성 세계 챔피언십 대회에서 리드를 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골프 둘째 날인 오늘은 박혜영 선수도 박인비 선수와 함께 골프 탑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